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종근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잘 계셨죠? 녹화 방송 굉장히 오랜만에 하네요. 요 당뇨병 거뜬히 이겨내기 책을 해설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력도 좀 없고 또 이거 이제 그 말씀드리기 바빠서 다른 최신 논문이나 이런 건 좀 이제 묻어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최신 논문 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분 중에 진짜 당뇨가 진행돼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당뇨병 전 단계인데 어떻게 하냐고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당화혈색소 5.7도 있고 6.3도 있어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말로 위험한 당뇨병 전 단계와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겠다 싶은 당뇨병 전 단계가 있는데 요즘은 특히 노인 연령층에서 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당화혈색소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좀 많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5.7 이상이면은 이제 당뇨병 전 단계잖아요. 6.4까지. 그 경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인 연령층에서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 또 그분 중에 많은 부분은 많이 겁을 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모든 당뇨병 전 단계 과연 그렇게 위험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넘어갈게요. 당뇨병 전 단계가 다 위험한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최신 연구 논문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 당뇨병 전 단계가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면은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해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볼 때는 5.7에서 6.4%. 당화혈색소는 밥 먹고든 안 먹고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와서 당화혈색소가 좀 높은가 봐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당화혈색소는 좋은 점이 뭐냐면 전날 술을 마시고 오든 밥을 많이 먹고 오든 오늘 공복이든 아니든 2, 3개월 사이 혈당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화혈색소로도 하지만 이제 공복 혈당으로도 보죠. 그래서 공복 혈당이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이 100mg per 데시리터에서 125mg per 데시리터 사이. 125죠. 이제 126 소리가 이제 당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더 이제 더 열심히 해가고 싶은 분들은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해서 2시간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140에서 199mg per 데시리터에 있어서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그 논문마다 달라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한다. 내지는 2개 이상 뭐 있어야지 전 단계라고 한다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뭐 어느 거든지 공복 혈당이 높든가 아니면은 당화혈색소가 이 정도 되든가 하면 우리가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당뇨병 전 단계가 다 당뇨병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 달라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인종에 따라 달라요. 흑인이 좀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비만할수록 많이 가겠죠. 당뇨병 전 단계가. 그 다음에 다른 동반 질환 유무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이제 최신 논문 갖고 할 그렇다면 노인들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에 어떤 부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될까? 그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가 얼마나 더 사망에 영향 끼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70세 이상의 당뇨병 전 단계를 5년 동안 추적해서 결과를 낸 좋은 논문이 나왔어요. 자마라고 해가지고 미국 의학협회 기관지예요. 그래서 자마 인터널 메디슨의 오리지널 인베스티게이션이라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2월에.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면 Risk of Progression to Diabetes Among Older Adults with Prediabetes 무슨 뜻이냐면은 요새는 이제 AGD란 말을 안 쓰고 올더 어덜트란 말도 쓰다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나이 든 성인 여기서는 평균 연령이 한 75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70세 이상을 많이 낀 거죠. 평균 연령 75세 이상의 그 당시에 당뇨병 전 단계가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쭉 봤어요. 봐서 그 중에서 얼마가 당뇨병이 되고 얼마는 당뇨병 전 단계에 머물러 있고 얼마는 당뇨병 전 단계에서부터 물러나서 정상이 되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뮤니티 베이스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 기반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3,412명의 이제 그 노인들, 올드 어달트 노인이란 뜻은 아닌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텀을 썼거든요. 올드 어달트. 그 나이 든 성인, 당시엔 당뇨가 없었던 사람들, 이제 2013년, 이제 쭉 에릭 스터디라고 하는 유명한 동맥경화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당뇨병이 없는데 전 단계였던 사람, 이제 그 3,412명 중에 조사를 한 거죠. 전 단계 얼마고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한번 다시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얼마가 당뇨가 됐나, 뭐 이런 걸 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연구 시작할 때의 그 인구 집단에서 약 3,500명에서의 당뇨병 전 단계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당화혈색소로 했을 때가 이제 당뇨 전 단계가 40%예요. 꽤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5세 이상인가가 당뇨 환자가 25%거든요. 65세 이상의 뭐 숫자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노령층에 있어서 그 저기 그 당뇨인이 25%인데 당뇨병 전 단계는 더 많겠죠. 그래 보게 되면은 미국의 예인데 5.7에서 6.4% 정도 사이에 있는 당뇨병 전 단계는 약 40%였어요. 그 인구 집단에서.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해요. 이제 노령일수록 점점 이제 당뇨병 전 단계가 많아지니까. 또 기준을 달리해서 파스팅 글루코스 레벨 공복 혈당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에서 125mg/dL 있는 경우는 무려 한 58%, 60% 가량 이제 전 단계가 있었고요. 이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당뇨병 전 단계로 하자 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이거나 아니어도 좋고 또는 파스팅 글루코스 레벨이 공복 혈당 레벨이 100에서 125mg/dL 사이에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로 하자고 얘기했을 때는 한 70%를 육박했죠. 전체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당뇨병 전 단계였고 엄격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당화혈색소도 6.4, 5.7에서 6.4% 사이이고 엔드죠. 그 다음에 공복혈당조차도 100에서 125 사이인 사람을 두 개 다 충족시킬 때 우리가 이걸 당뇨병 전 단계라 해줬을 때 전체 인구 집단의 한 30%가 당뇨병 전 단계였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여튼 전체 기준을 달리하건 간에 전체 인구 집단에서 한 30%에서 한 70%까지는 이제 노령층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였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제 땅 하고 이제 본 거예요. 5년 동안 알아서 사세요. 뭐 그런 다음에 이제 특별한 거 안 하고 5년 동안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5년 후의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당뇨병 전 단계였던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5년 후에는 9%가 당뇨병을 진행했어요. 한 10명당 1명이 진행한 거죠. 그 다음에 13%가 정상 혈당으로 복귀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13%, 10명당 이것도 한 명 정도가 정상 혈당으로 복귀했고 19%가 당뇨병 없이 다른 이유로 사망했어요. 즉 당뇨병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봤더니 전체 5분의 1 정도의 인구는 당뇨병 없이 다른 이유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진행하거나 정상이 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나머지는 뭐죠? 당뇨병 전 단계 그대로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따 나중에 예쁜 그림 보여드릴게요. 공복 혈당 기준으로 봤을 때 당뇨 전 단계는 8%가 당뇨병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44%가 정상 공복 혈당으로 복귀했어요. 위하고 너무 다른 게 뭐냐면은 위에는 당화혈색소라 좀 더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5.7 미만으로 내려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노령층에서는. 그래서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5.7 미만으로 내려간 사람이 13%인데 공복 혈당으로 기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죠. 그래서 약 44%가 정상 공복 혈당으로 복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복귀했고 역시 공복 혈당 기준으로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 모아놨을 때 16%가 당뇨병 없이 다른 이유로 사망을 한 거예요. 이걸 그냥 얼추 거칠게 보게 되면 당뇨병으로 진행한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10명당 1명도 안 되고 오히려 나이 들어서 그냥 노안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정상 공복 혈당으로 된 케이스가 꽤 많다는 뜻이에요. 이 70세 이상의 메디안 평균 연령 75세 이상의 노령 집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5년이 지나도 당뇨병으로 그렇게 진행을 안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는 스웨덴에서도 나와 있고 다른 데서 나와 있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오래 사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당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전 단계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나면은 이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노령층에서는 고령이라는 것 자체가 근육도 줄어들고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인 경우는 꽤 많단 말이에요. 병 없이. 그렇기 때문에 병도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쁜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3,500명의 데이터, 5년 동안 이제 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연구 시작할 때고요. 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연구가 끝났을 때 5년에서 6년 됐을 때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 이게 당화혈색소 기준입니다. 이건 글라이케이트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정상 혈당 그룹, 당화혈색소 그룹으로 정상 혈당 그룹이니까 뭐죠? 5.7 미만, 5.6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거의 정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만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로 가고 노란색. 아주 일부분 3%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3% 정도만 당뇨로 가요. 그러니까 이 노령군에서도. 그러니까 정상 혈당군은 그렇고 오히려 많은 케이스가 모탈리티 사망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거 프리다이아베티스. 프리다이아베티스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죠. 당뇨병 전 단계 이게 100%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당화혈색소로 봤기 때문에 정상 혈당으로 일부는 돌아가요. 한 13%가 돌아간다고 그랬죠?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프리다이아베티스, 당뇨병 전 단계가 거의 당뇨병 전 단계로 머물러 있어요. 연구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 중에 9%인가요? 8%인가? 많이 당뇨병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분위의 비율이 당뇨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탈리티, 사망은 이제 한 10몇 퍼센트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모탈리티가 이 노모글라이세미아의 모탈리티랑 거의 비슷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노령층에 있어서 당뇨병 전 단계나 정상 혈당이나 사망의 위험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뇨병 전 단계군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사망이 훨씬 많다면은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가는 것과 무관하게 그 유무와 무관하게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당뇨병 전 단계의 노령층이나 정상 혈당계 노령층이나 사망하는 율은 거의 비슷해요. 통계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가 당뇨를 통하지 않고 심장병이나 이런 걸로 사망을 더 일으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당화혈색소로 봤을 때 당뇨병 전 단계는 굉장히 극소수만 당뇨병이 되고 여기요 빨간색.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제일 많은 경우는 그냥 남아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 그 다음에 일부분은 정상 혈당이 되거나 당화혈색소로 그리고 일부분은 사망에 이른다. 그런데 당뇨병이 되는 케이스보다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공복 혈당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 혈당군은 대부분 정상 혈당이죠. 그 다음에 일부만 2%인가 이게 이제 당뇨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이제 당뇨병 전 단계가 되고 대부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돼 있고 시작 당시에 당뇨병 전 단계 이 혈당 공복 혈당 기준으로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당뇨병이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고 아까 말씀드렸죠 44%가 공복 혈당 기준은 정상 혈당이 되더라. 그 다음에 반 정도가 당뇨병으로 남아있고 아주 일부분이 당뇨병으로 진행한다. 그 다음에 오히려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사람보다는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 하는 거고 이 사망은 특별히 당뇨병 전 단계라 하더라도 정상 혈당인 사람과 거의 사망은 비슷하다. 따라서 공복 혈당이 약간 높다고 해서 당뇨병이 안 걸렸는데 더 사망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 하나는 공복 혈당, 하나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볼 때 설사 지금 그 75세 평균 노령층에서 그 사람이 당뇨병 전 단계를 하더라도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율은 대단히 적고 대부분 남아있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그렇고 오히려 문제는 사망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보시면 70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는 아까 보셨다시피 40%에서 70%가량 되어 전 단계 상태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나 어떤 기준의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5년 동안 추적 검사했을 때 당뇨병으로 진행한 사람들은 당화혈색소로 보나 아니면은 공복 혈당으로 보나 매우 적으며 대부분 그 상태에 머물거나 심지어 공복 혈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상으로 복귀하는 케이스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망이 훨씬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병에 의한 사망이 훨씬 많더라. 따라서 우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뜻은 뭐냐면 당뇨병 전 단계가 당뇨되는 건 그렇게 건강상의 내지는 공중보건상의 특별한 위험 상황은 아니란 뜻이에요.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 노인에게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권하거나 너무 강한 생활상의 제약, 큰일 났다 하면서 당뇨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하시고 뭐 과일은 전혀 먹지 말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시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주의는 필요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막 허랑방탕하게 살까봐, 자, 그렇게 의사들이 권고할까봐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안심해서 방임해서도 안 돼. 의사가 이런 걸 보고, 아, 뭐 괜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당뇨로 진행하지 않으니까, 생활 습관을 이런 거 고치세요 해야죠. 당연히 고쳐드려야죠. 막 설탕도 막 드시고, 꿀도 막 드시고, 이러면 안 좋죠. 그랬을 때 어떤 생활상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적당하게, 너무 심하지 않게, 삶의 재미가 없을 정도 심하지 않게 적당하게 고쳐드리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안심해가지고 방임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건 바이 건이죠. 당화혈색소 5.7짜리하고 6.3짜리 다르죠. 5.7은 당뇨가 되려면 진짜 한참 걸려요. 나도도. 그건 젊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노령 환자가 왔을 때 5.7인 사람하고 그렇지만 6.3은 거의 코앞에 온 거거든요. 6.3%를 보고 아 괜찮아요. 당뇨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7과 6.4%가 당뇨병의 위험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그럼 여기서 그런 거 왜 안 냈느냐 이런 데이터 이 연구에서 그렇게 뭐 5.7, 5.8, 5.9, 6.0 이런 식으로 서브 아나리시스라고 그래. 이렇게 다시 또 각 군으로 나눠서 분석하기에는 N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면 토탈 인구가 3,500명이지 당뇨병 전 단계가 3,500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냈지 않지만 그 데이터 안 낸다더라도 뻔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당화혈색소 5.7%가 당뇨될 수 있는 위험하고 당화혈색소 6.3%가 당뇨될 수 위험한 저번에 다른 유튜브에서 밝혀드렸지만 5배에서 10배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의사들도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당사자들도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되죠. 6.4구나. 내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들었는데 아유 닥터 좋은 건 유튜브 보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6.4는 거의 당뇨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새겨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질환 심장병이라든가 신장병이라든가 이런 다른 질환이 있을 때 당화혈색소의 그 위험도는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질환은 유무에 따라서도 예방의 방법과 강도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정리하자면은 당뇨병 전 단계가 당뇨병으로 되는 것은 나이마다 인종마다 체형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적어도 노령층에 있어서는 젊은이들보다는 당뇨병 전 단계가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또 심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뇨병 전 단계라는 걸 듣고 너무 실망하거나 공포에 젖어가지고 막 정말로 재미없게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약을 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슨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이상한 걸 드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가 있으면 주치의한테 통보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치의는 열심히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걸 환자한테 했을 가능성이 커요. 또 그걸 들으면 환자가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리얼월드보다는 좀 더 적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당뇨병이 되는 경우가. 하여튼 간에 어떻든 간에 당뇨병이 생각보다는 적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아 이제 닥터 좋은 분이 그랬으니까 안심하고 마음대로 지내지 하지 마시고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너무 또 확 풀어지거나 너무 또 이렇게 오그라들거나 하지 마시고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나한테 시간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조절해야겠구나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